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과연 접종을 받아도 괜찮은가, 안전한가 라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 혈전 부작용은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맞는 날입니다. 화이자의 경우에는 3주의 간격을 두고 맞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10일에서 1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이 가장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12주간의 간격을 두고 맞게 됩니다. 저는 1차 접종 때 큰 이상 반응이 없었어서 이번 접종 때도 큰 이상 반응 없이 잘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잘 맞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종받고 이제 2시간가량 경과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증상은 없고 그래도 기록하기 위해서 체온은 한번 재도록 하겠습니다. 네, 36.5도씨 아주 정상이네요. 좀 이따 다시 8시간 후에 경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접종 후 8시간가량 경과했고요. 오늘 혹시 몰라서 타이레놀까지 준비했는데 접종 부위에 통증도 지난번 1차 접종 때에 비해서 거의 없고 그때 당시에 느꼈었던 열감이라든지 이런 증상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타이레놀 없이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몇 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과연 접종을 받아도 괜찮은가, 안전한가 라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가 혈전 논란이 있었죠. 유럽의약품청 EMA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냥 혈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특이한 곳에 혈전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 위치가 뇌정맥동이라고 해서 이 뇌에 있는 이 혈액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곳, 이곳에 혈전이 생기거나 복부의 내장정맥, 이런 특이한 곳에 생기는 혈전증을 이번 코로나 백신에 의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 혈전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3,400만 건의 접종 중에서 약 169건의 뇌정맥동 혈전과 53건의 내장정맥 혈전증이 보고가 되어서 발생률은 대략 100만 명당 6.5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비행기를 탈 때 다리에 생기는 정맥의 혈전은 10,000명당 1명 정도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하고요.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10,000명당 4명 정도로 혈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 혈전 부작용은 생각보다 이 확률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백신 접종으로 인한 희귀 혈전증의 경우에는 1차 접종에서 대부분 발생했고 2차 접종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니까요. 1차 접종을 이미 완료한 분들의 경우에는 혈전 때문에 걱정돼서 2차 접종을 하기가 두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에서 접종하지 않는 이유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유럽의약품청에서 시행한 연령별 접종 이득 위험 분석에 따른 것인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희귀 혈전증으로 인한 이런 위험이 접종으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크다고 판단이 돼서 30세 미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고 특히 연령대가 점점 높아질수록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하니까요.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께서는 꼭 접종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당시에 발열이라든지 오한, 근육통 같은 증상들이 심하게 겪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2차 접종 때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힘들까봐 두렵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2차 접종에서는 오히려 이런 이상 반응이 훨씬 적게 나타난다고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접종을 하시는 걸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2차 접종이 더 이상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화이자를 맞으시는 분들은 2차 접종 때 좀 더 힘들다는 걸 각오하고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면역력이 완전히 형성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거의 매년 맞듯이 아마도 코로나 백신의 경우도 이게 매년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날 거고, 현재도 남아공 변이라든지 인도 변이, 약간 이런 나라별로 변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맞으신 그 백신에 의한 면역력은 뭐 최소한 6개월에서 뭐 한 1년은 갈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다시 또 접종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7월부터는 외부에서나 실내에서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돌파 감염이라 그래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사람에게서 코로나 백신에 감염이 되는 것을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 보고가 꽤 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를 하셨더라도 손 위생과 마스크 착용은 전 국민의 한 60-70% 이상이 모두 접종을 완료하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접종 12시간 이후부터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서 오늘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이제 접종한 지 18시간가량 경과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는 없었던 접종 부위에 통증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큰 부작용은 없네요. 네, 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했고요. 접종 부위에 있던 통증이 아직까지 없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약간의 앞통도 있는데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뭐 특별하게 진통제를 먹어야 될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8시간까지 한번 경과를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 48시간 경과했고요. 저는 다행히 아무런 증상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께서는 질병관리청에 쿠브라 그래서 COOV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서 이제 증명서가 발급이 되니까요. 나중에 이게 백신 여권으로 이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어플을 받아서 깔아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논란도 있었고 효능이 화이자 백신에 비해 떨어진다는 그런 분석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꺼려 하신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사실 화이자 백신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분석하고 공부해 본 결과 효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편에 속하진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꼭 받으시고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돼서 모두가 다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안녕.